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외솔 최은배 선생 탄생 121돌 기념 학술 토론회 한글 문화 중심 도시 울산이 나아갈 길 진행을 맡은 이성태입니다. 지역 대표 방송인 UBC 울산 방송은 한글날과 외솔 최은배 선생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울산시와 함께 한글문화 예술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5 한글문화 예술제를 기념해 외솔기념관에서 한글의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알리고 한글문화 중심 도시 울산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학술 토론회를 마련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울산이 한글문화 중심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학술 토론회에 함께 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수롱 한글학회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대로 국어문화운동실천연합회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최기호 전 몽골 울란바토르 대학 총장님 함께 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시간 내어 주신 세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말 한글이 반포된 지 올해 569돌이 맞았습니다. 한글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과 같은 편한 언어 생활을 하지 못했을 텐데요. 먼저 이대로 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말이 한글이 지닌 의미를 짚어주시죠. 예, 한글은 우리의 삶이고 목숨입니다. 우리가 물과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듯이 우리말과 한글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만큼 한글은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한글은 세계 문자 가운데 가장 훌륭합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자랑이고 또 우리의 자존심이고 자긍심입니다. 그 다음에 한글은 우리 문화, 자주문화를 창조하는 도구요. 또 문화 경쟁 시대에 아주 훌륭한 최신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세종대왕께서는 우리 국민을 위해서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민주주의 시대 바로 민주문자죠. 그리고 과학을 근거로 만들었기 때문에 과학글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글은 배우고 쓰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글자입니다. 거기다가 많은 사람이 널리 이롭게 쓰라 했습니다. 예. 바로 우리 건국이념인 홍익인간 정신이 담긴 정말로 우리 결의 나라의 보물입니다. 예, 이 보물을 우리는 잘 지키고 살리고 빛내야 되겠다는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런데 김수롱 교수님, 한글 창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된 한글날이 처음부터 한글날로 정해진 것은 아니죠? 예, 이 한글날은 이제 한글 창제라기보다는 한글 반포를 기념하는 날인데요. 뭐 처음에는 창제를 기념하기도 했고요. 예. 어떤 의미가 있는가요? 예, 이 한글날은 이제 원래 1921년에 주시경 선생님의 말글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조선어 연구회라는 게 결성이 됩니다. 이 단체에서 1926년에 가갸, 거겨, 나나, 나냐, 너녀 이런 한글 음절표의 첫 두 글자를 따서 가갸날이라고 짓습니다. 그러다가 1926년에 이 한글날이라는 이름으로 바꿨고요. 그래서 이 한글날을 2006년도에는 이 국경일까지 제정돼서 이제는 온 국민이 그 한글 창조와 반포의 뜻을 기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최기호 총장님,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 한글이 세계적인 가치를 받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죠. 그런 세계 언어자들 사이에서도 우리 한글을 세계 제일의 문제라고 칭찬을 받고 있는데요. 최기호 총장님께서는 다른 언어에 비해서 한글이 얼마나 우수한지
그 우수성과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글은 지금 이대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단히 훌륭한 글자입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만 훌륭하다 그러는 게 아니라 세계인이 깜짝 놀라는 정도로 훌륭한 글자입니다. 가령 세계 문자 올림픽이 2번 열렸습니다. 그런데 1회나 2회에 모두 한글이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어학에 권위가 있다고 하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세계 문자의 합리성, 과학성, 이런 능률성 이런 걸 모두 종합해 가지고 문자를 겨루었는데 그 중에 한글이 최고의 문자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프랑스에서 언어학자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한글로 세 개의 글자를 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제레드 다이아몬드라는 UCLA의 학자가 있는데 과학자입니다. 그분은 한글이 얼마나 좋은 글자냐 하는 것을 디스커버라는 과학 잡지에 실었어요. 이게 인문학의 그 글자인데 과학 잡지에다가 이렇게 두꺼운 논문을 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한글이 아주 세계에서 1등 가는 과학적인 문자이고 그러기 때문에 한글을 쓰는 남한과 북한이 세계에서 문맹자가 제일 적은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가령 영어에서 A라는 글자가 발음이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A, 에, 뭐 별게 다 나요. 7, 8가지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는 그냥 하나뿐이에요. 발음도 하나고 글자도 하나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발음하기 편하고 읽기 쉽고 이러냐 하는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모든 글자를 전부 평가한 결과 한글은 이 세계에서 정말 천재가 많은 초인류학적인 그런 글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글만큼 좋은 글자는 이 세상에는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일본어나 그 중국어 같은 그 글자들은 사실은 글자도 아니다. 그건 쓰레기다. 그런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한글 아주 우수한 글자입니다. 예. 그런데도 한글이 오늘날 이르기까지 순탄치는 않았죠. 역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즉 순환을 많이 당했죠. 한글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글의 역사라 할까요? 그다음에 걸어온 길을 되짚어 주신다면 총장님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한글은 세종대왕이 1443년에 만들었지만 그 뒤에 일제 35년 동안 우리는 우리 말도 못하고 글자도 못 쓰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름도 못 써가지고 결국은 이름도 갈아버렸어요. 이름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름도 못 쓰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조선어학회 사건 같은 걸 해가지고 우리말을 연구하고 한다고 해가지고 모두 잡아가뒀습니다. 그것이 외솔치연배 선생을 비롯한 많은 33인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문 감옥에서 해방이 돼서나 외솔 선생님은 감옥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와 같이 어려운 때에 우리말을 지키고 가꾼 분이 외솔치연배 선생이기 때문에 외솔치연배 선생님은 한글이 목숨이다라고 하는 정도로 우리말을 지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예. 네. 그럼 그 뒤이어서 우리 김수록 연구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예, 사실 한글이 주류 문자가 된 지 얼마 안 됩니다. 1895년에 와서야 고종 임금이 나라글 국문을 선포할 정도였고요. 그리고 그 뒤로도 이 한글이 어떤 주류 문자로 제대로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이 조선의 역사를 보면은 이 양반 사대부들이 한글의 우수성은 인정합니다. 그 반포를 반대했던 채말리 선생조차도 한글 업무는 신묘하다고까지 했거든요. 근데 철저히 이거 이류 문자 취급을 합니다. 배척하고요. 그래서 이를테면 18, 19세기 때 그 실학자들조차도
이 한글 사용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박제가, 박지원, 정약용 이런 분들도 한문으로만 저술을 하거든요. 그럴 정도로 아주 그 이리문자 취급을 당한 게 심했는데 이게 그 한글의 가장 순환의 역사이고요. 그러면서도 다행인 것은 이런 사대부들이 한글 사용을 완전히 배척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부인한테 보낸 편지라든가 딸한테 보낼 때 편지는 언문을 쓰고, 그다음에 또 왕들은 그 백성들 알리는 어떤 교화 문서에서 이를테면 삼강행실도 같은 거기에 그 한글 언문으로 번역해서 백성들 알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 왕실 여성들도 공문서에 쓰고, 그다음에 양반가 여성들도 뭐 열심히 쓰고, 이런 그 두 갈래의 그런 배척과 또 사용이라는 그 두 갈래의 길에 의해서 발전해 나온 것입니다. 예. 최규호 총장님께서는 몽골 울란바토르 대학 총장을 역임하시면서 어원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는 책을 펴내셨죠. 그러면 총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말의 그 뿌리는 어디입니까? 네, 여기 뭐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기는 좀 간단하게 어렵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말은 그 흔히 알타이 어족이다라고 여태껏 얘기를 해왔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말은 어디서 온 거냐면은 몽골, 만주, 한국어가 한데 섞여 있는 그런 쉽게 말하면 동북아시아의 한 어족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말, 그러니까 바이칼 호수 있는 그쪽에서 우리말이 연유돼서 지금 한반도까지 와서 지금 쓰이고 있는 것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의 어원을, 우리말의 뿌리를 보통 동북아시아 어족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김수롱 연구위원께서도 저 한글의 보존과 그다음에 동시에 또 우수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후민정음 해례본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시죠. 예. 그리고 또 거기에 복관 작업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조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침 올해 한글 반포 569주년을 기념해서 후미저 해례본 초간본 원본을 이 복간해서 펴냈습니다. 이게 복간본인데요. 물론 이 책은 1940년에 경상북도 안동에서 발견돼서 간성 전양필 선생님께서 소장하고 계신 간성본입니다. 이 후민정 해례본은 그야말로 세종대왕께서 왜 한글을 창제했고 반포했는지 그 동기, 목적, 취지, 뜻, 그리고 한글의 과학적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 책을 이제 널리 국민들이 이제 보고 접할 수 있도록 복간본을 펴낸 거고요. 이 복간본이 외설 최현배 선생님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1940년에 발견되었을 당시에 이게 과연 세종대왕께서 1446년에 펴낸 초간본이 아니냐 논란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 책이 초간본이라는 것을 최초로 아주 정확하게 실명을 밝혀서 원본임을 입증하신 분이 외설 최현배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1940년에 그걸 입증한 글을 쓰셔가지고 1942년에 출판되는 한글 가이드라는 책 속에서 이 책에 대한 자세한 고증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원본이라는 것을 외설 최현배 선생님께서 입증을 했기 때문에 이 책의 가치가 더 빛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후미저 해례본에 담긴 세종의 정신, 외설의 정신을 우리가 이 복간본을 통해서 나눠야 됩니다. 예, 아주 뭐 한글 하면 세종대왕, 그다음 또 저희 외설 최현배 선생을 뭐 항상 우리가 떠올리고 말하게 되는데요. 한글 창제한 건 세종대왕이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한글을 지키기 앞장서온 인물에 대해서는 관심이 떨어지는 게 또 사실인데요. 울산 출신 한글학자이신 우리 외설 최현배 선생은 한글 학사에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외설 최현배 선생의 어떤 위상이라 할까 아니면 자리매김이라 할까 이런 것은 어느 정도라고 할 수 있나요? 최규호 총장님, 말씀해 주세요. 외설 최현배 선생님은 그 위상을 말씀드린다면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했습니다. 1443년에 창제했고 46년에 반포했습니다. 그다음에 1910년에 주시경 선생이 국어 문법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종대왕이 옛날식 표기법을 주시경 선생이 현대식으로 다시 바꾼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 기틀을 바로 이어받은 분이 최연배 선생입니다. 그 일생의 스승이라고는 주시경 한 분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최연배 선생님이 한글을 만나고 주시경을 만나고 세종대왕을 만난 것이 바로 1910년 그 무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연배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업적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완전히 집을 완성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한글이라는 이 집을 완전히 완성하신, 아마 바탕은 세종대왕과 주시경 선생이 이렇게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완성하신 분이 최연배 선생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문법, 북한에서나 남한에서나 모두 최연배 선생님의 문법을 쓰는 거고, 교과서도 전부 최연배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교과서를 쓰는 거고, 지금 차렷, 열중시옷 뭐 이런 말까지 전부 최연배 선생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연배 선생님은 높여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어른이십니다. 예, 사실 그 정도의 어르신인데도 저희들은 그러한 그 소중한 어른이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못 느끼고 있죠. 또 그와 관련해서 이대로 회장님, 우리가 잘 모르고 있던 외솔 최연배 선생님의 이야기나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면 한 가지 들어주시죠. 예, 많이 있는데 몇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면은, 앞에서도 주시경 선생님의 제자라고 했습니다. 네네. 그 조선어 강서본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그 한글모 죽복이라고 연역이에요. 그 우리 토박이 말로 만든 건데, 한글모는 조선어 학회, 그러니까 국어연구학회라고 한 걸 우리 토박이 말로 지은 건데, 거기에 보면은 성적표도 나와 있는데 1등이에요. 98점 매해까지 평균이. 참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런 바탕에서 여러 가지 연구도 하시고 업적을 남기셨는데, 몇 가지 또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한글날을 우리가 국경일로 만들었는데, YMCA 기독청년의 명예 총무이신 우리 전택부 선생님을 위원장으로 모시고 만들었습니다. 그분 하시는 말씀인데, 1954년에 한글 이승만 대통령께서 조선학회가 만든 한글 맞춤법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무시하고 대한제국 때처럼 그냥 띄어쓰기도 안 하고 쓰자, 이런 그 권력으로 하는 일이 있어요. 그걸 한글 파동이라고 하는데, 그때 우리 전택부 선생님이 사상계라는 잡지 주간으로 있었는데, 거기에 그 잘못을 따지는 글을 내므로써 이승만 대통령이 그 정책을 포기하게 됐어요. 근데 그 뒤에 어느 날 전택부 선생님이 그 사상계 잡지사에 앉아 있는데, 어느 키가 조그만 노인이 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오더니 그 비서한테 전택부 선생이 어떤 분입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저기 앉아 있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전택부 선생님 앞에 뚜벅뚜벅 오더니 90도로 절을 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최연배 올시다. 오리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자식 같거든요. 그분의 아들 최신의 철의 선생님들이 오리 선생님보다 비슷한 또래인데 더 많이 나는, 깜짝 놀라서 다 그 유명한 이름 아니까 한글학 회장 최연배 올시다 일어나서 아이고 웬일이시냐고 하니까, 그걸 막아준 아들 같은 자식을 찾아가서 허리를 큰절한 거예요. 큰절. 예, 고개를 네, 낮추시고. 그때부터 우리 선생님은 한글 운동의 또 중심에 들어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공병우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최연배 선생님은 한글날이 되고 하면은 하도 한글을 안 쓰니까 신문사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몸소 찾아다니면서 호소를 하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또 어느 서울신문 같은 데는 한글날만이라도 한글로 특집을 만들자 해서 한 일도 있답니다. 그렇게 마음만이 아니라 실천한 운동가고요. 그 다음에 제가 김동길 박사님을 모시고 한글 운동도 하고 있는데, 그분이랑 하시는 말씀이, 외솔 선생님은 그 연대 부총장 이렇게 하실 때
당신이 쓰는 편지지나 봉투 이런 게 따로 있고 예. 공무로 쓰는 그거 비싸지도 않잖아요. 예. 절대 공무로 쓰는 건 따로 있을 정도로 공사가 분명하시고 그렇게 검소하셨답니다. 예. 그건 뭐 한도 끝도 없는데 우리 특히 온 국민이 자 특히 우리 울산 시민이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요즘 와서 각 그 관공서마다 모두 청렴에 대한 것을 굉장히 많이 부르짖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우리 외솔체험배 선생님은 지금부터 70여 년 전에 몸소 실천하신 어른이시라고 그러면, 저는 하는데요. 최기호 회장님께서는 직접 외솔체험배 선생님을 만나 뵙고 또 이런 한글과 관련된 활동을 하시게 되고 그렇죠. 네. 언제 만나셨어요? 네, 60년 그 무렵에 한글 전형과 한자 혼용 문제가 네. 굉장히 심각하게 벌어졌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승영 그쪽과 최연배, 김윤경 우리 이 둘로 나눠서 싸웠는데 그때 한글 전형이냐 한자 혼용이냐 하는 것이 지금보다 뭐 훨씬 더 심하게 벌어졌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 논문을 하나 써서 연세어문학이라는 데다가 1호로 120장 원고지를 써서 냈어요. 근데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내가 이제 그 토론회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 TBC 동양방송이라고 있었는데 네네. 거기에서 만나보고 싶었습니다라는 네. 프로그램이 있는데 15분짜리입니다. 네. 거기서 외솔천배 선생님하고 내가 만나는 프로그램을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내가 선생님을 만나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전형 문제였었는데 제가 더 기억나는 것은 그걸 끝나고 나서 이제 다방에 가서 차를 한 잔 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이름이 뭐냐라고 다시 물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뭐 그 경기도 사람이기 때문에 최기호입니다. 내가 그렇게 그냥 얘기했더니 뭐 언어학을 공부한다고 하는 놈이 자기 이름도 제대로 발음 못한다 하면서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 경상도 사람들도 발음 잘 못하시면 이게 어렵거든요. 예. 왜 할 때 왜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최기호가 안 되고 제가 최기호가 됐거든요. 예, 내 이름을 그렇게 발음을 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야단을 맞은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것은 그 굉장히 엄격하게 학문에 대한 엄격함 또 그렇게 해서 결국은 공사도 구별하는 엄격함 이런 것까지 몸소 실천하신 그런 선생님이라 내가 대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방송을 같이 한 그 생각이 나가지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예, 그 외솔 스님께서 그 응품 중에 하나가 실제 움직이시면서 만나시면서 그 순간순간 잘못된 것을 그 자리에서 바로 엄하게 꾸짖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만큼 엄격하시면서도 또 인간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모두가 한번 외솔천배 선생님을 배운 분은 다 존경하고 따르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지금도 저는 외솔 선생님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사실 저도 뭐 예, 외솔 김수롱 선생님 선생님, 뵙지는 못했지만요. 예, 예. 외솔 선생님 때문에 일을 바꿨습니다. 예. 제가 철도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1학년 때 외솔 선생님께서 지으신 우리말 존중의 근본 뜻 이 책을 읽고 감동받아가지고 저도 외솔 선생님과 같은 이런 훌륭한 한글학자가 되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슬기롭고 옹골찬 옹달샘이 되자 우리말과 그래 그런 뜻으로 이름을 바꾸고 이 한글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학맥을 잇고자 그분이 계셨던 이제 연대 국문과에 가게 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대로 선생님도 예. 저 이름을 그렇게 해서 바뀌었었죠. 예, 저 국어운동 대학생회라는 걸 60년대에 만들어서 박정희 대통령이 한글 전형 정책을 표기했습니다. 68년도. 그때 우리가 한 것 중에 자랑스럽게 생각한 것 중에 우리가 5천년 역사라고 하는데 우리말 글로 이름을 지어본 일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말 글로 우리 토박이말 이름 지키기 운동을 했습니다. 예. 그때 제 스스로 지금 이대로라는 이름은 제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고 그 학생 때 그 운동을 하면서 제 스스로 지은 이름이고 그 뒤에 호조까지
바꾼 겁니다. 네, 그 모든 게 다 외솔 선생님의 정신과 업적을 이어가고 살리는 일이었죠. 예. 그런데 저 최기호 총장님, 저 외솔 선생님께서는 우리가 누구나 다 한글 학자, 그다음에 교육자, 연세대 부총장까지 하셨고, 더더욱이 또 해방이 되자마자 미 군정청에서 교육부 장관 단인 편수국장을 역임하셨죠. 그러면서도 그 일제 시대 때 그 서슬퍼른 시대에 그 외솔 선생님은 독립운동에 또 적극적이었지 않습니까? 조선어학회 사건도 실제 외솔 최연배 선생이 주동인물로 저 낙인이 찍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걸 간단하게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독립운동에 대해서. 네. 예. 외솔 선생님은 1910년에 한성 고등보통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빼앗겼을 때의 1학년이었어요. 그때 이제 주시경 선생을 통해 가지고 우리말과 독립운동의 길로 들어서고 이제 연희 전문 선생을 하시면서 많은 제자를 길렀습니다. 그 제자 중에 윤동주가 있습니다. 바로 윤동주가 최연배 선생님의 강의에 100점을 받은 학생입니다. 그것은 외솔 최연배 선생님 학점이 아주 짜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100점 맞은 학생이 윤동주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말과 민족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윤동주는 후쿠오카 감옥, 일본 후쿠오카 감옥에서 1945년 2월 17일 날 옥사를 하게 됩니다. 최연배 선생님은 그때 어디 계시냐면은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해가지고 함흥 감옥에 그대로 있으면서 45년 8월 15일 날 해방되는데 17일 날이나 돼서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그 독립운동을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감옥에서 해방을 맞이한 그런 어른이시라는 것을 생각할 때 대단하신 분입니다. 예. 그렇다면 그냥 죽는 거거든요. 예, 예. 벌써 이윤재 선생이나 한증 선생님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예. 그리고 최연배 선생님도 조금만 있으면 돌아가시는 건데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45년에 해방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최연배 선생님은 우리가 정말 높이고 높여야 될 그런 어른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외솔 최연배 선생님의 그러한 그 훌륭한 우리 일을 알아봤고요. 이제 울산에서 그 외솔 최연배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한글문화예술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에서 한글 사랑에 앞장선 외솔 최연배 선생의 뜻을 기린다. 또 한글 문화적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 이 행사를 한다. 또 매년 한글날을 즈음해서 한글 문화예술제를 개최하고 일합니다. 이런 행사가 울산에서 마련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수롱 저는 연구위원님께서 이런 울산의 문화축제야말로 진정한 외솔의 정신, 거기에 담긴 세종의 정신을 실천하고 나누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에 담긴 가장 중요한 정신이 융합 정신이거든요. 훈민정음 자체에 어떤 언어학적 원리뿐만 아니라 과학, 문화, 문학, 예술, 철학, 이 천문학 이런 게 다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울산의 이런 한글 예술 축제를 통해서 다양한 관심 있는 사람들, 뭐 디자인, 뭐 예술, 뭐 수학, 음악, 온갖 어떤 그런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야말로 다 함께 즐기고 나누는 그런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축제 토대를 마련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너무 감동받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울산시가 이런 한글을 기리는, 나누는 그런 중심 도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감히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글 문화예술제가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한글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그 최기호 총장님 또 몽골도 다녀오시고 또 서울서 외솔의 활동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도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중국 연변 지역은
원래 중국인데 거리 간판이 한글과 한자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어요. 그것처럼 울산시도 외솔천배 선생의 정신을 살리는 곳이다 해가지고 거리 간판을 그런 쪽으로 정리를 좀 한번 해주면 어떠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그 관공서에서 다 이렇게 고쳐라라고 명령으로 내릴 게 아니라 또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가령 거리 간판 또 저 상호 예쁘고 아름답게 쓴 경연 대회를 해가지고 1등은 3천만 원, 2등은 2천만 원, 3등은 3천만 원 이렇게 상을 주면은 이 울산시가 더 예쁜 거리 간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돈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그야말로 얼마 안 들고도 그냥 그 시민들에게 그 보탬이 주고 상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간판이 좋으면은 바로 음식도 좋아지고 거기에 내용물도 좋아지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울산시는 외국인이 와보더라도 정말 외솔천배 선생이 태어난 곳이로구나. 참 울산시는 정말 거리 간판이 예쁘다.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울산 시민이 다 그 힘을 합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외국인 노동자들 혹은 외국인들을 위한 그 노래 대회를 좀 한다든지 글짓기 대회를 한다든지 또 전 그 울산시 120만 시민들이 다 참여하는 글짓기 대회를 한다든지 했던 이런 걸 해서 우리말 겨루기 이런 걸 해가지고 결국은 굉장한 축제로 내용이 있는 축제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예, 실제 울 120만 시민 모두가 글짓기 대회를 한다 생각만 해도 굉장히 벅차고 뜻이 깊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려면 실제 울산 시민 전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그 뜻을 기리는 게 참 중요하겠죠. 예, 이와 함께 울산은 한글문화예술제를 개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글문화 중심 도시로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한글문화 중심 도시가 울산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이대로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또 전망하고 계십니까? 현재 오늘 또 와보시고 지난 해에도 한번 와보셨죠? 예. 울산시가 한글문화 중심 도시가 저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나라나 집안이나 이 세상을 새롭게 바꾸는 것은 사람입니다. 첫째, 울산에 외솔 선생님과 같은 훌륭한 분이 태어났다는 거, 그것이 또 가능성이고요. 그 다음에 울산시가 다른 곳보다 이런 외솔 선생님을 기리고 그 뜻을 살리는 이런 사업을 했다는 거, 그것이 또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치지 않고 한글문화 예술제도 열고 이런 한글문화 중심 도시로 만들려고 생각하고 애쓰는 거, 이게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냥 행사를 한다거나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울산시가 그래도 제일 돈도 많고 잘 사는 곳으로 합니다. 인재를 모아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한글을 빛낼 거냐 하는 연구 기지, 연구 개발 기지, 기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획 계획을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또 국민들에게, 우리 울산 시민들에게 잘 알려서 울산 시민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 정부나 이런 그 울산 기념관이나 일부 사람 해가지고는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울산은 한글 문화 우리나라의 중심 도시도 되고 세계인이 찾는 이런 곳이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 한글은 무한한 가능성,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은 한글은 과학 글자이기 때문에 오늘날 컴퓨터, 음성인식
컴퓨터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한글만이 가능합니다. 또 기계로 외국어를 자동 통번역하는 것도, 그래서 미국 회사 구글이 한글에 한국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그런 걸 제대로 안 해요. 지방자치단체지만 울산시가 돈도 많고 하니까 울산은 산업도시로 이름이 나 있는 거예요. 이거 한글은 돈입니다. 그래서 울산시가, 울산시장님 그리고 시의회 여러분들께서 좀 한글로 돈 벌 수 있는 연구 사업을 꼭 하시면은 울산은 그냥 굴뚝 공장 산업도시가 아니라 첨단 문화 과학 도시로 발돋움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 하나를 오늘 제안합니다. 예. 예. 그러시면서 이 한글과 관계된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이대로 회장님께서는 세종대왕 나신고 성역화 사업 운동도 하고 계시죠. 예. 그 한글 발전을 위해서 세종대왕의 정신과 업적을 제대로 아는 거, 또 외솔 선생님의 정신과 업적을 아는 거, 이게 기본입니다. 근데 말로는 세종대왕이 훌륭하고 한글은 좋다고 하면서 세종대왕이 어디서 태어난지 모르는 국민이 많아요. 그리고 세종대왕의 업적과 그 정신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세종대왕, 지금 여기 왜 울산시는 참 대단하고 고맙고 훌륭한 곳입니다. 외솔 선생이 태어난 곳과 집터를 이렇게 복원을 해서 울산시가 한글문화 중심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라 정부는요, 세종대왕이 태어났다는 거 저 신문지만한 표지석 하나 길가에 해놓고 그 상태입니다. 그래갖고는 한글과 세종대왕과 한국이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찾아서 우리 자주문화 발전 중심 기지로 만들고 외국인에도 자랑하고 국민교육장으로 만들자고 수십 년 전부터 우리가 활동을 했고, 지난해 올해 우리 최기호 교수님과 오랫동안 같이 또 우리 김수롱 박사님과 우리가 한글 운동을 했기 때문에 세종대왕 나신고 성역화 그 범국민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걸 전부터 우리가 활동을 해서 서울시가 그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안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큰 일이고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국민운동 차원에서 그걸 잘 하게 밀어도 주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시작했습니다. 예. 예. 제가 왜 이대로 회장님께 이 질문을 했느냐면요, 한글 문화 중심 도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울산에서 꿈을 꾸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수롱 의원님이나 그다음에 이대로 회장님 전체적으로 했을 때 세종시가 그렇고 서울시에서 세종대왕에 대한 성역화 사업 이래 하다 뭐 자칫 저희들이 한글 문화 중심 도시로서 나아가기 위해서 할 때 자리가 빼앗길까 그런 염려스러움 때문에 그런데 그보다도 우리 외솔 최은배 선생님께서 태어나신 이곳이 한글 문화 중심 도시가 되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제가 부탁드리고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한글 문화 중심 도시의 발전 조건에서 울산이 한글 문화 중심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조건은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김수롱 연구위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이제 앞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진짜 어떤 뭐 시장이 오시든 변하지 않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세종대왕께서 업문청이라는 그런 기구를 통해서 이 한글을 진흥을 시켰듯이 사실 이 업문청은 뭐 언어 전문가만 참여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를 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울산시에서도 이 한글청이나 아니면 이대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한글 융합 연구소 같은 걸 세워서 기반 연구를 철저히 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외솔 기념관과 연계시켜서 대중적인 문화 정책을 펴나가면 최고의 한글 중심 도시가 될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아, 예.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가 외솔 기념관에서 갖게 된 것입니다. 이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는 또 이곳에 지금 학생들도 많이 지금 참여를 하고 지금 견학을 하게 하는데요. 이 외솔 기념관도 사실 단순히 전시 기능에 미칠 것이 아니라 연구 기능을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기호 총장님? 예.
외솔회관이 아무것도 없던 자리에 그래도 이만큼 자리 잡은 것은 대단히 훌륭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욕심으로는 더욱더 크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중구 구청에서만 하지 마시고 아예 울산시가 좀 맡으셔서 이거 더 크게 확장도 하고 더 시설도 더 해가지고 더 높은 차원에서 울산시 직활로다가 해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저 제안을 좀 드리면은 울산시장님께 좀 요청을 드립니다. 울산 문화상이라든지 큼직한 것을 해서 울산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외솔 정신을 기리고 하는 일에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좀 큰 상을 만들고 큰 은혜를 베풀어서 시장님의 그런 상으로 이것을 키워나가고,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상을 줘가지고 이렇게 좀 부흥시켜 나가는 그런 일을 시장님께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의회 의원님들도 이 울산을 문화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함께 힘을 합했는데 온 시민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거기에 그 기획 잔치가 벌어서 정말 명실공히 아름다운 울산시 문화의 도시 울산시 외솔 천배 정신이 흐르는 울산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 예, 저 최기호 총장님, 이대로 회장님, 또 김수롱 우리 연구위원님 모두 그 하시는 말씀 중에 그 많은 그 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울산시에서 이런 것을 감당을 해서 하는 것을 한꺼번에 한다면 굉장히 힘드시겠죠. 그래서 조금씩 일하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 많은 생각을 가지게 하는 시간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뜻에서 최근에 이 한글의 언어학적 가치뿐만 아니라 문화적 가치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문화 콘텐츠 한글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방향을 우리가 김수롱 연구위원님께서 문화 콘텐츠에 나아갈 방향을 말씀해 주신다면. 예,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글 빛낸다고 해서 한글의 어떤 문자, 도형 뭐 이런 것만 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한글을 통해서 무엇을 담아내느냐, 예. 또 한글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갖고 오고 담아왔던 역사와 문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살려내느냐 이런 게 중요합니다. 이번에 제가 이 한글날을 맞이해서 한글 역사에서 아주 재밌는 사건 28 사건을 뽑아서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서 전시를 하거든요. 진짜 한글 역사를 통해서 보면 진짜 한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떤 문화와 그다음에 우리의 가치와 정신을 지켜왔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거기에는 뭐 많은 재밌는 사건도 있고 정말 잊지 못할 사건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를테면 정조 때는 이 한글 소설책을 아예 통째로 암기해가지고 그걸 거리 그 시장에서 대중들한테 이게 마치 동화구연하듯이 들려주던 전기수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런 할아버지들께서 이렇게 막 한글 소설을 막 낭독하고 외워서 들려주니까 막 사람 재밌어가지고 한글 소설책을 읽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어떤 그 구경하던 분이 이게 너무 실감나게 하니까 이를테면 뭐 변사또 얘기를 하는데 그 전기수 할아버지가 변사또 얘기하니까 변사또로 착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들고 있는 낫으로 이제 이렇게 했다는 그런 재밌는 얘기도 있는데 그 당시 보면 슬픈 얘기지만 지금으로 볼 때는 아주 뜻깊은 한글의 가치를 보여주는 이야기죠. 이런 그런 한글 역사에 얽힌 여러 다양한 이야기들을 풀어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그 한글을 그런 식으로 다양한 분야에 녹여내는 그런 것들을 같이 융합시키면 한글 콘텐츠를 더 발전시켜서 그걸 통해서 한글 빛내는 길이 될 것입니다. 대지를 지은 펄벅 여사가 한글에 대해서 첫눈에 상당히 반하셨다 그러던데 그것도 하나의 일종의 문화 콘텐츠로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에 좋은 참고 자료가 되지 않을까요?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면요, 그 펄벅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여류 소설가 펄벅의 대지에서 그 서문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세종대왕은 동양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재능이 많은 세종대왕이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세종대왕을 잘 연구하고 외솔 천배 선생을 잘 연구하면은 바로 울산시가 나갈 방향이 잡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울산시가 내보낸 외솔 천배 선생을 여기서 잘 기려 나가면은 그것이 앞길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러한 문화 콘텐츠를 바탕으로 해서 한글의 세계화 추진 필요성이 점점 더 아주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서울이 아닌 울산이 먼저 세계 곳곳에서 한류 열풍이 이는 이러한 것을 밀어내는 힘을 가지고 한글을 배우려는 분이 서울이 아닌 울산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한글을 배우려는 외국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울산에도 보면 그 대학생들 중에 외국에서 온 학생들이 많거든요. 서울은 뭐 당연히 그렇게 많고 그런 만큼 한글의 세계화 역시 미룰 수 없는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울산에서 한글의 세계화를 추진하는 필요성 또 할 필요성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대로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어떻습니까? 예. 이것에 대해서요. 제가 먼저 우리가 한글날을 국경일로 만든 다음에 한국어를 널리 펴야지 않느냐 해서 중국 절강월수회대라는 데 가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왔습니다. 근데 먼저 그 말씀 전에 우리 한글과 한국어가 얼마나 밖에서 인기가 있느냐. 우리는 지난 수천 년 동안 중국 한문하고 한자 배우는데 다 완전히 몸을 바치다시피 했는데 중국 대학에 가보니까 중국 학생들이 한글과 한국어를 배우려고 아주 뭐 난립니다. 제가 갔던 대학에 한국어과가 가던 해 2007년에 500명이었는데 제가 있는 2년 동안에 1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도 이제 가서 한글 문화 큰 잔치라는 거를 거창하게 했습니다. 우리나라 몽골에서 먼저 이렇게 하는 것도 봤고 최교 총장님이 가셨는데 그걸 지금 8회째 작년 하고 올해 9회째인데 거길 통해서 한글, 붓글씨, 글, 노래, 우리말 그 사람들이 이제 분위기를 맞는 거 좋아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저는 그리고 그 한글이나 한국 문화, 한국어를 배우고 좋아하는 사람은 한국 상품, 옷, 뭐 이런 거 좋아합니다. 제가 전화기를 가지고 있는 전화기를 제가 가르친 학생들이 교수님이 전화기 하나 좀 살 수 없느냐. 그건 걔들이 쓰지도 못하는데도 만지고 싶고 갖고 싶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 문화 한글이 한국어가 세계로 나가면은 우리 그만큼 위상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국내에서는 푸대접이거든요. 제대로 발전 안 시키고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울산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부터 잘 써야 되고 와서 한글 훌륭함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그런 일어나는 곳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2009년에 와서 이거 안 되겠다. 한글에 대해서 세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제대로 보여줄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한글 역사문화관을 지차하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한글 박물관으로 된 건데 그걸 지켜했어요. 그 서울에 했지만은. 근데 예를 들어서 울산시도 그런 한글 한국어 세계화 어떤 그 중심 또 한글문화 중심 도시가 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우리부터 한글을 잘 써야 됩니다. 우리 울산시에 산 분들이 한글로 좋은 문학 작품을 쓰는 분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거부터 하면은 우리가 한글 세계화에 울산시가 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교 총장님, 몽골에서 울란바토르 대학의 위상이라든가 거기서 미치는 몽골의 영향, 이것도 한류 열풍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물론 그렇습니다. 뭐 한류가 뭐 대단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대장금 같은 거라든지 뭐 별에서 온 그대 뭐 이런 드라마가 뭐 굉장한
그것이 방영되는 시간에 거리가 한산하니까요. 그런 정도로 그 한류가 많이 나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중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 숫자가 얼마냐 하면은 대한민국 국민보다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13억 인구 중에서 1억 명 넘게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국에 와서 노동이라도 해서 돈 벌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울산 대학도 있고 여러 대학에서 이미 그런 일을 하지만, 울산시가 잘 계획하면은 중국의 어느 성 학생들을 다 데려다가 한국어 가르쳐주고 돈 받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러면서 여기에 한국어를 갖다가 중국에다 펼치고, 중국뿐만 아니라 뭐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뭐 이런 나라 많이 있습니다. 내 제자들도 다 많이 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능률적으로 잘 가르치는 것을 뭐 외솔회관에서 중심이 돼서 한다든지, 뭐 울산대학과 연계해서 한다든지, 하여튼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해나가게 되면은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보통 흔히들 말씀하기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글 문화, 한글 어떤 그 발전 이런 걸 위해서는 모든 것은 울산광역시 중에서도 외솔 체험배선 이 생각 기념관을 통해서 간다. 통한다 이렇게 하면 참 좋겠죠. 예, 김수롱 위원님께서는 한글과 관련돼서 많은 책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제가 제가 글을 보니까 한글을 빛낸 사람들, 세종과 훈민정음 이렇게 많이 글 하셨는데 37권의 책을 지었더구만요. 그런데 울산에서 이 한글 방금 최기호 총장님, 이대로 회장님의 또 말씀을 뒤이어서 좀 더 울산에서 이런 쪽도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좋겠다. 또 이런 것을 통해서 한류를 더 일으키는 중심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사실은 그 세종대왕과 외설 선생님의 어떤 정신과 뜻이 아주 거창하거나 먼 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쉬운 문자를 통해서 진짜 다양한 책을 통해서 지식과 정보를 나누고 누리고 거기서 신나는 어떤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세종대왕과 외설 선생님이 좋아했던 그 책의 정신을 살려서 이런 독서의 도시를 만들면 그게 결국은 또 울산이 한글 중심 도시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제가 쓴 책뿐만 아니라 우리 최기호 교수님, 이대로 위원장님 이런 분들께서 쓰신 다양한 한글 우리말 관련된 책들이 많거든요. 그런 책들을 이 울산시가 진짜 울산 시민들이 많이 읽고 또 그걸 나누고 또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어떤 문화 축제를 만들어내고 이런 정말 책과 독서의 어떤 문화도시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시면 되는데 이 세 분의 어떤 지은 책을 일종의 정보로 생각하시고 그것을 울산에 많은 정보를 주시겠다는 이러한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이러면서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결국 우선 한글이 빛나야 하고 그 다음에 울산이 한글 문화의 어떤 발전, 뿌리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글 문화 중심 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져도 되겠습니까? 예. 예. 이런 것을 하면 서울에 있는 많은 한글 학자들이 울산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또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이러한 활동에 대해서 최기호 총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그 외설 기념관이 있으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령 그 한 달에 한 번 정도 어떤 그 학자를 모시고 혹은 그 한글 운동가를 모시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면은 저희는 아주 기꺼이 와서 도와드리고 말씀 나누고 뭐 학생들하고 같이 그 씨름하고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하기가 어렵진 않을 겁니다. 뭐 우리는 뭐 기차 타고 내려오면 되니까 뭐 KTX가 있어 쉽게 내려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와서 하고 올라갈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여서 아주
생산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은 우리는 기꺼이 도와드리고 할 수 있도록 또 인재를 동원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이대로 회장님, 울산시와 한글 관계자들이 또 어떤 역할을 할 것이 필요합니다. 예, 울산시에서 먼저 나서 주시면 좋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울산대학 같은 데도 아까 말씀드린 뭐 한글 문화 산업과라든지 또는 훈민정음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학과 같은 것도 만들고, 울산시 교육청에서 우리 학생과 시민에게 한글, 세종대왕, 또 외솔의 정신과 업적, 그걸 알리고 또 같이 이어갈 수 있는 어떤 그 강연회 또는 수련회, 이런 발표회, 토론회, 이런 것을 좀 학생과 교사 중심으로 일단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 분위기를 먼저 만들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 걸 한다고 하면은 특히 우리 한글 운동을 한다거나 한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외솔 선생님을 다 존경합니다. 또 그 뜻을 표하는 일이라면 전부 발벗고 나서서 협조할 겁니다. 예. 예. 김수롱 저는 연구위원님. 세 가지를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 외솔 기념관은 외솔 선생의 생각 특까지 아주 모범적으로 복원한 정말 최대의 기념관이자 생각 복원도의 전혀 모범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아쉬운 것은 이 외솔 기념관에 관장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이게 중구청장님이 겸직하고 그래서 그 독립된 어떤 관장님이 계셔가지고 더욱더 이걸 키워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바로 그 외솔 선생의 정신이 들어있는데, 제가 그 올해 간송미술재단과 교보문고가 복간본을 펴내면서 해설서도 펴냈습니다. 그래서 그 해설서에서 제가 외솔 선생님께서 훈민자 해례본을 얼마나 깊이 연구했는지를 밝혔는데요. 이 훈민자 해례본을 이 기념관에서 더 빛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제안하고 싶은 것은 외솔 선생님이 이제 또 주시영 선생의 뜻을 이어서 또 많은 분들과 함께 이런 한글 운동, 한글 업적을 남겨왔거든요. 그래서 한글 빛낸 사람들을 아주 총체적으로 기리는 도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글 지킨 사람들에서 12명의 또 위인을 기렸는데 그 말고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한글 빛낸 사람들을 보려면 울산시를 가야 된다, 이런 소문이 날 정도로 진짜 그런 한글 운동가의 어떤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자라든가요. 예. 조금 전에 김수롱 위원님께서 이 기념관의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만은 또 현재 지금 우리 울산광역시장님과 중구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온 정성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외솔 기념관 중심으로 이 전체가 앞으로 한글 마을로 꾸며질 예정으로 우리 박성민 중구청장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요. 이러한 그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김기현 시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야기를 나눈다 보니까 오늘 토론을 정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예, 못하신 말씀도 많으시고 또 그 여러 가지 느낌도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시간이 부족해서 못하신 말씀, 그다음 또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 시간을 이용해서 이대로 회장님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참 하고 싶은 말은 많습니다. 먼저 울산시장님, 구청장님, 또 울산방송국,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이런 활동을 하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성태 회장님 아니었으면 오늘 기념관이나 이런 자리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울산시와 시민이 또 노력을 해서 제2, 제3의 외솔 선생 같은 사람이 나오길 바라고요. 또 이성태 회장님 같은 분이 꿈을 잘 펴고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글이 빛나고 우리말이 살면은 우리나라도 빛나고 우리 결에도 삽니다. 그런데 울산에서 울산 외솔 선생님의 정신과 업적이 살고 빛나면은 울산시가 살고 울산 시민도 자랑스럽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저희 서울이나 또는 딴 데 있는 한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같이 함께 도와드리고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김수롱 예, 사실 말씀입니다. 예. 새정당의 한글 창제와 반포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담은 훈자 해례본이 1940년에 발견돼서 간성 전립선 선생님께서 그걸 지켜온 것도 기적이었고, 그 기적을 학문과 운동으로 드러내신 분이 바로 외솔 최원배 선생님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적을 나누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울산이 그런 한글 창제 반포에 담긴 그런 기적의 정신을 나누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기호 총장님. 네, 마지막 말씀일 것 같은데 알퐁스 도테의 마지막 수업의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알퐁스 도테의 마지막 수업에서는 나라를 망한 그 시기에 마지막 수업을 하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록 나라가 망했을지라도 나라 말만 잘 지키고 있으면은 죄수가 감옥에 열쇠를 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솔 선생님이 나라 말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감옥의 열쇠를 가지고 해방이라는 그런 일을 해낸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울산 시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외솔 선생님과 같은 고향에서 태어났다, 이런 것만 가지고도 대단히 자긍심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좋은 말씀을 해주신 세 분 감사합니다. 세종대왕이 반포한 훈민정음도 울산 출신의 훌륭한 한글학자 외솔 최원배 선생이 지키고 가꿔내지 않았다면 오늘날 세계 최고의 문자로 인정받지 못했을 텐데요. 독립에 대한 의지와 한글 사랑의 정신이 가득한 외솔 최원배 선생의 고향 울산에서 앞으로 한글이 더욱 빛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외솔 최원배 선생 탄생 121돌 기념 학술 토론회 한글 문화 중심 도시 울산이 나아갈 길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